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그 부동산 그 대책이 나왔을 때 세금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뭐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세 부분 뭐 전반적으로 다 건드렸죠. 근데 그 언론에서 좀 나오는 좀 오해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실거주 하시는 1주택 있는 분들도 좀 오해를 하세요. 세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나 부담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해요. 한 채 갖고 있는데 집값 많이 올랐죠. 거기다 세금만 조금 더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법은 다주택자분하고 부동산 법인애들한테만 이렇게 강하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나왔던 보도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직 오해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주택을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좀 오해하신 부분이 이게 언제 시행되는 건지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한번 설명드리고, 하나를 개선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서 확실히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맨 처음에 아파트나 뭐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을 팔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집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하면 차를 취득하면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건드렸습니다. 그게 꼭 실거주하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세율이 조금 올라가지만 그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상승했으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주택을 우리나라 서울의 수도권에 가지는 주택의 거의 반 이상을 이 다주택자분과 법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률은 상당히 높은데 이분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균형, 지금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집은 거주의 목적이지 투자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계속 이제 그 테두리망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파고들어서 지금 그렇게 취득을 했는데 안 되겠다 해서 건드리는 게 이번에 모든 부분에서 세금 강화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 전에 나왔던 그 보도자료 제가 해서 스크랩해서 올렸거든요. 그거 보고 설명드리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중개업을 오래 했고 세금 부분에도 관심이 있어 공부를 하지만 전적으로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향후에 좀 이따 계산 문제가 조금 뭐가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틀에선 벗어나진 않습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건드렸습니다.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됐죠. 2주택은 8%, 3주택은 12%, 그리고 법인도 12%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서민들은 잘 이제 접하지 못하는 건데 저는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한 75%까지 받나 봐요. 그것까지 이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까지 다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양권 단타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아주 예전에 그랬고 최근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나게 거의 활기가 많이 피었죠.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꽃을 피웠고요. 그때 단기 하는 이거 1년, 2년 아예 이제 거의 더 중과로 매고 70%까지 올랐습니다. 법인이 원래 세금이 양도세가 10에서 25% 정도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개인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으니까 대부분 부동산 법인으로 갔습니다. 세금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건드려 버렸어요. 근데, 그럼 양도세는 법인보단 다주택가 더 세잖아. 단, 보유세가 엄청 셉니다. 그 부분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종부세는 개인, 법인 둘 다 강화됐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종부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한 채만 가지고 9억까지 이제 비과세고, 보통 있으면 6억까지 이제 비과세잖아요. 근데 두 채를 갖고 있어도 한 채만 갖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부세도 또 절세를 대죠. 나중에 세금 따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까지 되는데, 법인은 안 됩니다. 법인은 한 채만 있어도 6%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강화시켰어요.
그동안 법인들이 해가지고 지금 저기 우리가 말대로 묻지마 투기식으로 엄청 많이 했거든요. 다주택 부동산 법인들이요.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한테 엄청난 지금 철퇴를 매긴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겠죠. 근데 그분들이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 지역에 거기 그 편성된 거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보도자료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에는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1%에서 3%, 4주택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법인은 보십시오. 1% 3%였습니다. 개정된 걸 보십시오. 인상 아닙니다. 안. 자, 그래도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는 게 아니에요. 개정은 1주택, 그러니까 실거주자한테는 전혀 문제 없으면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 2주택에서는 8%고요.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법인은 뭐? 주택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입니다. 자, 아까서 개인에서 법인을 전환할 동안 세액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현물 출처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75%를 배제한다. 네, 이런 것도 막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10억짜리 집을 만약 산다. 그러면 취득세가 1억 2천이 나온 겁니다. 다주택자들한테 이런 세금이 나옵니다. 이제는 또 그 내용이 이제 통과가 될 겁니다. 증여취득세율이라 해가지고 내가 새 주택인데 자녀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사 자녀를 한 채만 봐서 1% 3%가 아니라 전체를 봐가지고 새 주택인데 12% 매기겠다는 거예요. 집을 자녀한테 증여했다가 증여취득세율이 1억 2천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 내야 되죠. 그리고 뭐 부담부 증여를 할 거 아닙니까? 부담부 증여에다 양도세까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럼 시행은 언제 하냐?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 될지 뭐 어떤 분은 8월달, 어떤 분은 9월달, 어떤 분은 내년 1월부터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히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할 거다. 왜냐면 그거는 또 이제 빨리 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기다려줄 수도 있죠. 빨리 이제 팔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자녀분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빨리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만약 지금 시행됐다고 했으면 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객분한테 브리핑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거는 지금 아직 된 건 아닙니다. 양도세 소득세가 인상됩니다. 완전 철퇴를 매겼죠. 전에 이렇게 단타로 치는 현황이 많았는데 12월 16일 대책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70에서 60%까지 가버렸습니다. 2년 이상이 갖고 있으라는 거죠. 자,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분양권이 있을 때도 팔아도 60%. 이것도 잘 보셨네. 분양권인 상태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일단은 투기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권으로 이제 재미 보기는 이제 거의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세금 때문에 뭐 저기 다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희 중개업소는 절대 안 합니다. 이제 걸리면은 아작이거든요. 그거 하면은 요즘은 자금 출처가 너무 빠삭하기 때문에 자 그거 걸린다는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규제적인 다주택의 양도세율은 42%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20에서 30%는 뜻입니다. 2주택은 20%, 3주택은 30%입니다. 그래서 72%까지 나와요.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최대 기본세율에 만약 30%면 합쳐서 60%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72%는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설명드리고 갈 겁니다. 7월 20일 기재부가 발표했는데요. 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들이 있잖아요. 내가 1주택을 했는데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2주택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봐줄 겁니다. 법은 거기까지는 침범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뭐하러 실거주 한 주택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거주하는 사람이 죄입니까? 집을 팔고 이사가 되는데 그 갑자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때문에 그것까지 취득세 8% 내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아주 쉽게 생각해도 될 일이 없어요.
그거고 또 뭐 인터넷 떠도보는데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부세입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는 거죠. 종부세는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입주주택에 대해서 1.2% 6%까지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 이제 다주택자분들, 우리 1주택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뭐 8억이면 있게 나와서 이거밖에 안 납니다. 360만원. 3억이라면 가표가. 본인 집이 지금 12억이라고 치면 세금 얼마 안 나와요. 막 언론에서 그렇게 막 떠들고 되지. 그런 분들은 여기입니다.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몇십억짜리 몇 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표가 이렇게 되면 얼마 됩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거는 뭐 대략적인 아는 내용이니까 법인은 이제 중요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인 6%를 적용한다. 개인 세율, 최고세율, 단위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한 채만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6억 원까지 세부담 상환을 적용받지 않음. 이게 내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자, 여기 써있죠. 시행은 내년 6월 1일부터. 당연히 내년 6월 1일 종부세 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법과 양도세는 내년 6월 1일까지인 겁니다. 그냥 지금부터 당장이 아니라 내년 6월 1일 시행되는 거니까 그 전에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세금이 올라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건 이제 법 위에 보시면 법 개정후입니다. 개정후. 그럼 내년 6월달이 다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세금이 나오려면은 자 10억짜리를 하나 샀습니다. 실거래가가 10억이에요. 이제 매수를 했어요. 하나 팔게 되는데 양도차익이 2억이 났습니다. 자 그럼 치도로 하면 10억이면 저기 자 보십시오. 여기는 1주택이 아니에요. 다주택자 3억 3채 이상 그리고 법인입니다. 자 10억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12%가 나오겠죠. 다주택이니까 법인도 똑같습니다. 자, 양도세를 보여드릴게요. 양도세는, 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 알겠지만, 양도 차익이 2억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왜 위액부터 다 안 보는 거,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내가 거기 매수한 금액이 있고, 취득가액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세금을 기본공제 빼고, 중개수수료 빼고, 만약 집 수리했으면 그 수리비용을 빼가지고 남아있는 게,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에 이제 과세 교준에 곱하기 비율을 대는 거죠. 2억 정도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얼마를 곱하냐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8% 정도 됩니다. 38% 정도 되면은 세 채니까 얼마예요? 30% 올린다고 했죠. 그럼 68%입니다. 2억에다가 68%를 곱해요. 그러면 1억 3,600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누진 공제율이 있습니다. 누진 공제. 여기는 이 비율 기간에서는 1,94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은 1억 1,660만 원이 나와요. 약. 그래서 뒤로 뺐습니다. 보유세는 약 5천만 원이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유세 비율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유세 보시면 과표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공시지가로 얘기한 거예요. 시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공시지가가 이제 과세 여기 표준인데 여기 보면은 과표로 보시면 지금 20억이 때문에 여기죠. 그쵸? 근데 20억인데 개인이에요. 개인은 6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6억을 공제해주면 14억이 되겠죠? 14억 곱하기 3.6%입니다. 그러면은 5,040만원 정도 나와요. 혹시 제가 계산이 틀리면 좀 올려주십시오. 저도 이제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법인은 똑같아요. 근데 양도세가 왜 6천만원이 나오냐? 양도세는 이제 그 2억 이하까지는 10%입니다. 2억 이하면 10%.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세율이 20% 더 올린다고 했죠. 10%가 아니라. 그러면 30%입니다. 30%의 양도차익이 2억이면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 6천만 원 올렸습니다.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법인을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세금을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사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략입니다. 보유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어쩌고저쩌고 기본 공제가 없어요. 그러면 20억이에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 1억 2천이 나옵니다. 억자를 뺐네요. 자, 보십시오. 그냥 20억짜리 공시지가니까 한 30억 좀 넘겠죠. 다 가지고 있는 게 한 30명 되는데 매년 1억 2천의 세금이 나옵니다. 다주택자는 5천만 원 나오고요. 팔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금이 지금 파는 거는 후의 문제잖아요. 근데 보유세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도 보여요. 너무 커져가지고 보십시오.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이에요.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연수가 지나갈수록 제 생각엔 마이너스가 돼요. 나중에 그 집가가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이 보유세 내고 나서는 또또이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돼요. 아마 그걸 다 계산해 줬을 거예요. 컨설팅이나 하시는 분들이,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답이 없다. 팔아야 된다. 가지고 있으면 세금 더 나온다. 집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진 않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올라간 것도 이분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 거품도 있고 언론에서 부추긴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보유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양도세는 양도를 해야지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 내는 겁니다. 이건 차이가 그냥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하반기 부동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다. 내년에 어떻게 할 거다. 분명히 이런 다주택자분이나 법인에서 물건들이 상당히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대량으로 내다 보면은 집가가 폭락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찌끔찌끔 나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사시는 분들이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 모가지 왔는 물건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떡 나왔다고. 지금 현재는 관망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든 겁니다. 제 동영상을 들어주신 분은 대부분 우리 서민들이고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낮은 가격이 아니라 모가지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게 조금 2, 3천 싸다고 덥석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다 쏟아지면 폭락이죠. 그럼 자기네들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 준 거예요. 내년 6월 1일까지요. 이 부분에서 엄청 큰 겁니다. 이 양도세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그런 부분을 접근하셔야 되고, 이 물건이 싼지 안 가지는 조금 더 기다리면 됩니다. 느긋하게. 그리고 이분들은 더 파셔야 되고.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만 아닌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안 들으신 분들은 뭐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향후 전망은 당연 핵펀치를 맞았잖아요. 지금 규제 시작 전입니다. 아직 취득세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냐? 만약 본인이 욕심 있어서 와이프한테 주지 않고, 아니 남편한테 안 주고 혼자 갖고 있는 사람은 남편 명의로 돌려야죠. 어느 정도 공제 받으니까. 왜냐면은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아직 취득세 아직 안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안 맞을 거면은 그렇게 돌리셔야 되고, 아니면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자녀분한테 돌리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파는 것밖에 없어요. 법인은 어떻게 되냐? 법인은 따로따로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세금 6%인데 12% 개인 취득세율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종부세도 6% 계속 나오고. 어떡할 겁니까? 파셔야죠. 법인 물량 엄청 나올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이번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는 편성대에서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건 제가 그전에도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지만요. 왜냐면 묻지 말고 집을 샀는데 세상에 우리 개인적으로 500에 30 조그만 월세도 집을 안 보고 기억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보고 기억하죠. 그게 사는 십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한번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7월 12일 대책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거주나 무주택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가 접하지 않으니까 언론에 나오는 걸 되게 오해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집값 상승의 요인이었던 주요 요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철퇴를 매긴 거였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런 방법으로 빨리 벗어나지 않은 이상은 엄청난 세금으로 당신한테 돌아올 거라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겠죠.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